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나 특정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자르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umpy 배열에 ND 어레이의 슬라이싱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차이나가 있었죠. 차이나라고 하는 배열이 있었는데 이 배열을 잘라볼게요. 어떻게 잘라볼 거냐면 차이나에서 아까 400 얼마 했었죠? 240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640이었으니까 320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RGB는 전체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미지 중에서 0번부터 240번까지 여기 0번부터 240번까지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0번부터 320번까지 320번까지 자르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그 다음에 RGB는 그대로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RGB는 그대로 색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잘라낸 이미지 한번 그려볼까요? plt.in show China cropped 이렇게 하시면 되고 plt.show 하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 잘랐나? 차이나 오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때요? 잘렸죠? 그래요? 잘렸습니다. 옆에 그 좌표측의 숫자를 보시면 여기가 240이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 320이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numpy 배열만 이용해도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 이미지가 있으면 원하는 위치로 잘라낼 수 있어요. 뭐 여기 중간에 있는 거를 자르겠다거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numpy 배열의 그 슬라이싱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오픈CV나 사이클런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하셔서도 동일한 작업들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미지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분류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 MN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신경망, 인공신경망 여기에서 정말 그 자바로 치면 헬로 월드 출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게 MNIST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분류할 때 성능을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었으면 이미지 분류하는 새로운 신경망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으면 제일 처음 테스트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NIS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 간단하게만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면 7만 개의 숫자 손글씨 백 이미지 크기는 가로 크기 28, 세로 크기 28 똑같아요. 크기 28 곱하기 28 크기의 그 이미지가 이미지 자체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열 형태로 numpy 배열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 셋이에요. 아마 이게 미국 우리나라도 우체국 있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뭐 편지 손글씨 잘 안 쓰지만 그리고 뭐 편지 봉투에다 주소를 쓴다거나 우편번호 쓰거나 그럴 때 요새는 손으로 쓰지 않고 프린트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 같은 거 쓸 때 뭐 123 456 이런 식으로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거기 써져 있는 이미지들을 스캔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으로 쓴 우편번호를 쓸 때 그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7만 개의 데이터셋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배열 형태로 저장을 한 겁니다. 배열 형태로. 자, 이거를 이용을 해볼 건데 사이클런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 세트 모듈 자체를 그냥 가지고 와버렸죠. 뭐 로드 엠리스트 이런 거 없습니다. 로드 엠 이런 거 없고요. 무엇을 이용하셔야 되냐면 fetch open 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쓰셔야 돼요. 이걸 직접 쓰시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name이죠. 이 name에 이름을 주셔야 돼요. 엠리스트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손글씨가 아니라 그 패션에 관련된 엠리스트 셋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의, 그다음에 바지, 운동화, 신발 이런 이미지들을 저장한 엠리스트 데이터 셋도 있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7만 개의 손글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름이 다 다르고요. 엠리스트 784, 784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28 곱하기 28. 그러면 78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의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셋 이란 뜻이고요. 뜻이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주셔야 될 게 뭘 주셔야 되냐면 as 프레임이 버전이 예전에는 이게 false였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주지 말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지 말고 배열, 넘파이 배열을 직접 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버전이 1.0인가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려서 그래서 여기 as 프레임을 false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지 말고 넘파이 배열로 리턴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저장되어져 있는 저장소, 뭐 GitHub 같은 그런 저장소가 있고 그 저장소에서 7만 개의 배열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운로드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전체 이미지가 7만 개인데 그 7만 개가 세로 크기 28, 가로 크기 28이란 말이에요. 흑백이니까 곱하기 1, 3은 아니고 어쨌든 이만한 크기의 배열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이만한 크기의 배열. 그래서 네. 한 30초 정도 걸렸죠. 35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죠? 이 엠리스트는 타입이 아마 번치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치죠. 번치. 번치는 뭐예요? 딕셔너리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키즈를 보시면 엠리스트 키즈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타겟, 데이터와 타겟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디스크립션 확인해 보시면 이 데이터셋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디스크립션을 한번 출력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그냥 바로 데이터와 타겟 바로 만들게요. 여기서 그래서 특성 행렬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과 그 다음에 타겟 배열 타겟 1차원 배열. 자, 이거를 순서대로 특성들은 X, 그 다음에 타겟은 소문자 Y이라고 할 거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M, 리스트,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라고 하시면 되고 M, 리스트, 딕셔너리에서 타겟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만 잘 끝나면 여기서 다운로드만 잘 끝나면 요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뭐 1초도 안 걸려요. 그죠? 0.1초도 안 걸립니다. 모양이나 좀 볼게요. 모양. X점, shape, Y점, shape. 7만 개라고 돼 있죠. 이게 샘플 개수. 샘플 개수, 그 다음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인데 784개의 숫자들이 있는 1차원 배열들이 몇 개 모여 있는 거냐면 7만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만 개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미지가 숫자 뭐 0이냐 1이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Y고요. Y고. 자,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 아까 제가 그 흑백 이미지면
이미지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로 크기하고 가로 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거는 샘플 개수예요. 샘플 개수.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픽셀이 몇 개 있어요. 여기가 28개. 그죠? 그다음 그 아래쪽에도 28개가 있죠. 그 아래쪽에도 28개가 있죠. 높이가 28이고요. 위드스도 28, 가로 길이도 28이에요. 28 곱하기 28이면은 784.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얘네들을 옆으로 쭉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뭘로 만들어 버린다?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그냥 쭉 늘려버린 게 이게 784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 모양으로 만들어야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형태는 뭐냐면 이 형태는 28 곱하기 28을 그냥 한 줄로 쭉 늘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 한 장을 보죠. 이미지 한 장을 해보면 첫 번째 이미지 일단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까 저기 주석 따로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설명 더 드려요? 설명을 드리면 X의 쉐입이 어떤 모양이었었냐면 여기가 7만 개 그리고 784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게 샘플 개수예요. 샘플 개수고요. 샘플 개수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 한글로 쓸까요? 샘플 개수 7만이라고 하는 게 샘플 개수. 뒤쪽에 있는 거는 이미지 한 개의 픽셀 개수. 픽셀 개수. 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 거냐면 사이클런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머신러닝 모델들을 훈련시킬 때 특성 배열은 몇 차원이어야 되니까 2차원 배열이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모든 모델들 보시면 훈련시킬 때 fit 하지 않아요. fit 할 때 여기가 샘플 개수, 여기가 특성 개수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2차원 배열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항상 샘플 개수, 그 다음에 피처들의 개수 이런 모양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 그죠? 그래서 여기를 펼쳐버린 거예요. 이 784라고 하는 거는 원래 28 곱하기 28 그 크기의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리쉐입을 한 거죠. 리쉐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트예요. 세트. 근데 반대로 우리가 화면에 이미지를 콘솔에 출력하려면 다시 1차원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2차원 배열로 리쉐입을 하셔야 그래야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는 훈련시키기 위해서고 이미지를 그리려면 화면에 그려주려면 2차원 배열로 모양이 바뀌어 있어야 화면에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미지 볼게요. 이미지 0이라고 할까요? IMG라고 할게요. IMG 0.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몇 번째? 0번째. 그죠?
요렇게 하면 몇 차원 별이 될까요?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만 하면. 자, 이거를 리쉐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28 곱하기 28. 자, 이렇게 하고 plt.show 이미지 제로. 죄송합니다. imshow죠. imshow plt. 네. 무슨 숫자 같아 보이세요? 손글씨. 네, 아마 5라고 쓴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아규먼트 중에 이런 게 cma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map. 두 번째 아규먼트가 cmap이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컬러 맵이란 뜻입니다. 컬러 맵. 그러니까 어떤 컬러를 사용을 할 거냐. 근데 우리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란 말이에요. 흑백 이미지여서 plt.colormap.binary 바이너리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검은색, 그 다음에 글씨가 없는 부분이 흰색. 네.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하는 컬러 맵, cmap은 컬러 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물감 어디다 짜요? 팔레트에다 물감 짜놓은 다음에 거기서 물감들 섞어가지고 그리잖아요. 그런 역할. 네. 어떤 색깔들을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할 거냐? 그게 컬러 맵입니다. 컬러 맵. 네. 자,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오자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28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28이죠. 그죠? 네. 눈으로 보기에 오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저거는 뭘까? 어디에 있을까요? Y. Y가 타겟이잖아요. 그죠? Y의 몇 번? 인덱스 0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문자열 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5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5가 저장되어. 네. 그러니까 그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번하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번하면 이 손글씨 이미지가 어떤 글자인지 이 인덱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셋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이거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냐면 컬러맵만 바꿔버리면은요 바탕을 검은색으로 하고 글자 쪽을 흰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으시냐면 plt.imageShow 똑같은 이미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컬러 맵을 plt.colormap.binary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레이. 이렇게 하고서 plt.show를 하시면 반전돼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실제로 그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 2차원 배열 X에서 첫 100개 이미지들을 그 시각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여기를 화면을 나누는 거죠. 몇 개로? 100개로. 전체 플롯을 서브 플롯을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 해서 하면 100개의 서브 플롯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100개의 서브 플롯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하나씩 그려주면 100개 한꺼번에 시각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중에 또 비슷한 기능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할게요. 파이썬에서 함수 만드는 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def. 잊어버리시지 않으셨겠죠? 플롯, 그려라, 이미지들 이렇게 할게요. 네. 넘버스라고 할까요? 플롯, 넘버스, 아니 이미지스. 네. 항상 저는 이게 고민스러워요. 함수 이름 뭘로 만들까? 모양을. 이미지들을 그리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들을 그리겠다. 자, 무엇을 남겨주면 될까요? 배열 남겨주시면 돼요. 그죠? 2차원 배열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차원 배열. 자, 그리고 우리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100개의 서브 플롯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피겨, 엑시스, PLT, 서브, 플롯, 여기에 로우즈, 로우 10개, 그 다음에 N, 컬럼즈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건데 좀 크게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겨 사이즈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냐면 100개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개의 서브 플롯을 생성한 겁니다. 자, 이제 100개를 생성을 했으면 이제 반복문 만드시는 거예요. 인덱스, in, range. 이중 반복문 만드셔야 돼요. range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인덱스 어떻게 쓰겠다라고 한 거냐면 이렇게 쓰겠다고 한 거예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인덱스 요게 i입니다. i.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럼 쪽으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뭐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그게 J예요. J.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까요? 서브 플롯의 로우 인덱스 0번부터 9번까지 반복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서브 플롯의 무슨 컬럼 쪽의 인덱스, 컬럼 인덱스 0번부터 9번까지 반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하기 10 더하기 J.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는 10, 11, 12, 13, 1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처음에 i는 0부터 시작할 거고요. j가 0부터니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면 0. 그 다음에 이쪽 반복할 때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면 1 곱하기 10이니까 10 더하기 0, 10 더하기 1, 10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부터 99까지가 될 거예요. 전체 숫자가 0부터 99까지가 될 거고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는 어디서 선택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게 제가 배열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배열. 이 배열의 인덱스 번째를 꺼내면 돼요. 처음에는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꺼내겠다는 얘기고 꺼내진 이미지를 리쉐입을 해야죠. 리쉐입. 어떻게? 28 곱하기 28. 이렇게 리쉐입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변환해야 2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프 그리려고.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그림을,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야지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2차원, 여기가 엑시스, 이게 2차원 배열이잖아요. 인덱스 i번째, 인덱스 j번째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2차원 배열이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I am show를 하시면 되죠. I am show라고 하시고 이미지 그려주면 되고요. 컬러 맵을 plt.cm colormap.binary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브 플롯에 숫자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죠. 좌표축 제거할게요. 엑시스 i번째와 j번째에 있는 좌표축 제거 오픈. 서브 플롯에 좌표축 제거.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었고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플롯 이미지스 여기다 무엇을 넘기시면 되냐면 x에서 몇 개까지 앞에서 100개를 넘기시면 돼요. 우리 딱 100개만 그리기로 한 거니까. 네. 물론 함수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서브 플롯 만들 때 로우 개수 몇 개 하겠다, 컬럼 개수 몇 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pt.show 되겠죠? 아, 그쵸. 네.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 이게 100개의 손글씨. 100개의 손글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잘 보이죠? 어떤 글자인지. 근데 요거 좀 애매하죠? 요거 숫자 뭔 것 같아요? 5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6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예. 아마 5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애들 7자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많이 쓰고 뭐 그 이외에는 앞에서 100개는 그닥 헷갈리는 게 많이 없네요. 그죠? 네. 요거 뭐 같아 보세요? 요거 7 혹은 2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렇게 보니까 또 2자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뭐 아마 대부분 요렇게 보면 요거는 2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2를 쓰려다가 뒤쪽이 잘린 건지 아니면 7자를 쓰려고 했던 건지 네. 네. 진짜는 모르죠. 네. 그 진짜 레이블들은 어디 있다? 그 진짜 레이블들은 Y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Y가. Y 전체 출력하지 말고 20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20개만. 5, 0, 4, 1, 9, 2, 1, 3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냐면 위쪽 제일 위쪽에 보세요. 너무 큰가? 네. 5, 0, 4, 1, 9, 2, 1, 뭐 3, 1, 뭐 이렇게. 그죠? 아까 제가 이 3, 5, 3, 6 이렇게 생각했는데 3, 5, 3, 6 아마 5자 두 번째가 5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 만든 거 내용 이해되세요? 함수 만든 거 내용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서브 플롯 100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가. 요거는 글자 너무 작게 보일까봐 조금 피겨 사이즈를 키운 거고요. 반복은 여기서 i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반복?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게 i. 이게 i. 그 다음에 여기서 j 반복하는 거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여기가 j.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계산한 이유는 여기에서 인덱스 꺼내려고. 그죠? 네.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그럼 여기는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산. 그런 다음에 2차원 배열에서 꺼내고 2차원 배열에서 꺼낸 거를 그 리쉐입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우리는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 하나를 꺼내게 되면 1차원 배열이 되고 그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변환해서 서브 플롯 안에다가 그려주기. 그 다음에 그냥 그려버리면 여기에 이렇게 축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그 서브 플롯마다 축이 보여버리면 되게 이상할 테니까 그 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보니까 100개만 출력을 해봤는데요. 얘네들의 숫자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어요? 같은 숫자로 끼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지 않죠. 네.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랜덤하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7만 개 중에서 몇 개를 훈련 셋으로 사용할지, 그 다음에 몇 개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할지를 결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나눠볼 거냐면 저희는 이미 숫자들이 랜덤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앞에서 6만 개, 뒤쪽에 10,000개 이렇게 해서 7만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7만 개였죠. 사실은 층화 추출을 해주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스트래티파이드를 써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하는데 그냥 순차 출출,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뽑아버려도 훈련하실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예제들에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차 추출, 시퀀셜 그 샘플링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 저희 가지고 왔죠. 엠리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왔고 훈련셋과 훈련셋, 테스트셋을 할게요. 무작위. 그래서 굳이 트레인 테스트 함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훈련 크기를 몇 개로 할 거냐면 6만 개. 그러니까 7만 개였잖아요. 7만 개여서 6대1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6대1. 그러면 테스트 셋 샘플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건가요? 10,000개가 되는 거죠. 1000자리에서 언더스코어 쓸 수 있어요. 숫자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X 테스트를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X를 앞에서 6만 개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테스트는 뒤에서 10,000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생략 0부터라고 하는 게 생략이 된 거죠. 0부터 6만 개까지. 그 다음에 6만 번째부터 그 다음 뒤쪽이 생략되어 있는 건 끝까지란 뜻이죠.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y train, y test 라고 하는 것도요. 똑같이 앞에서 6만 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뒤쪽 6만 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모양 확인해 보시면 X 트레인 트레인 또 오타가 있었군요. xtrain.shape 보시고요. xtest.shape 확인해 보시면 6만 개, 10,000개, 그 다음에 특성의 개수는 784개. 이렇게 되어 784는 28 곱하기 28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train도 당연히 되어 있겠죠. ytrain, ytest도요. 6만 개에 대해서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네, 되셨죠? 되셨죠? 자,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해볼까요? 어떤 모델부터 사용을 해볼까요? KNN부터 해볼까요? KNN부터 해보면 KNN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가장 가까운 거 5개만 찾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검증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늘려보셔야 돼요. 5개, 10개, 15개, 20개 지금 몇 개예요? 샘플이 6만 개나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그 교차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이버의 개수가 몇 개일 때 가장 좋겠느냐. 근데 일단은 기본값 그대로 놔둬볼게요. 기본값 그대로 놔둬보고요. 나머지 바꿀 거 없고요. 바꿀 거 없고 랜덤 스테이트는 없죠. n 잡스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CPU 다 사용하겠다. CPU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을 시켜줍니다. 모델을 fit x train 넣으시고 y train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피팅이 벌써 끝났네요. KNN은 훈련 시간이 거의 소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KNN은 뭐 하는 거예요? 샘플이 들어오면 그 샘플에서 6만 여기가 6만 개죠. 그죠? 6만 개의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6만 개의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뭐 제일 가까운 거 5개만 딱 선택해서 그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게 KNN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속도가 거의 필요하지가 않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측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우선 훈련셋 예측 결과부터 볼까요? 훈련셋의 예측 결과 KNN 점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요? predict, train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시간이 꽤 걸려요. 몇 개의 예측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6만 개의 예측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샘플 하나하나마다 일단 거리를 몇 개를 계산해야 될까요? 6만 개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시간은 KNN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KNN은 훈련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 반면에 뭐가 많이 든다? 예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요거 하고 나면 정확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측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정확도 같은 것들 계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 꽤 걸리죠. 테스트 셋으로 아마 예측을 해봤으면 그래도 조금은 덜 들었을 거예요. 10,000개를 그 다음에 6만 개의 거리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입니다. KNN의 장단점입니다. 네, 요거 결과 나올 때까지요. 저희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네,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죄송해요. 화면 저 잘못 눌러버렸네.